수익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비교적 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지표를 통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였고 달러화 가치도 크게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종목별로는 AI 반도체주 약세 속에 엔비디아가 3%대 낙폭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M7 기업들 중에서도 메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산불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죠.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는 이맘때쯤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LA에서 정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화재가 좀 빠르게 진압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시장은 오늘 동반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7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 보이면서 개인만이 순매수 중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테마주로는 산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위치해 있는데 공기청정기 관련주, K웨더, 위닉스 같은 종목들, K웨더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K웨더가 2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과 관련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재룡산업이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세명전기와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원전 관련주도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우진엔텍과 오르비텍,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 중에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의 취임식에 주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매수 심리도 돋보이는 시장인데 일단 지금 환율은 1,470원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빠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5% 하락, SK하이닉스가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제약, 휴젤과 엔캠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 순서를 약간 다르게 해서 전문가님이 튀어나와 버렸는데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간에 이거 운진코웨이 아주머니께서 언제 정수기 피트 검사 괜찮냐고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화면이 떴네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이제 수익론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모습이 좀 초췌하죠, 여러분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좀 저희 아이가 좀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모습이 초췌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애기 키우는 분들은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게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질리도록 매번 말씀드렸어요. 환율만 해도 한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빼면은 즉 여기서 또 기관들도 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이탈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빠졌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처럼 한 번의 종목들이 5%씩 10%씩 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만큼 밑에서 받쳐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저하고 옷 색깔 똑같이 곤색을 맞추셨네요. 네, 자주색을 입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 저를 맞춰서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맞추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이 시간대 방송에 이 곤색 입고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곤색이라는 거는 제가 당분간은 빨간색을 입지는 못합니다. 입으면은 약간 좀 방송상 뭐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좀 세계가 열린 분들은 아닌 분들이 중간에 시청자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전히 빨간색보다는 곤색을 좀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자주색이라고 해주세요. 아, 자주색이죠? 네. 자주색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환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뿅. 지금 1,470.2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지수 아닙니다.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1,474. 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용 지표가 우리는 솔직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워낙 미국의 경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 숫자가 더 증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고용 숫자가 증가가 되면은 즉 금리 인하 경기가 어려우면은 거기에 부양책이 금리 인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네. 이 금리 인하를 더더욱 후퇴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환율이 좀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환율이 1,468원에서 1,474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1,473원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막판에 외국인들이 빼고 삼성이 종가에 마이너스 2%로 마감이 됐고 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도 환율이 1,474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470이지만은 앞으로 향후 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외국인들이 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CPI가 있고 고용 지표가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GDP가 있고요. 소비자 제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경기 지표가 과거에는 금리 인하 때는 이 부분들이 다 둔화가 돼야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마치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지표가 아무리 CPI가 높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와도 미증시는 그래도 상승했어요. 그동안. 네네. 그렇죠? 뭐 고용 지표가 그동안 증가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증시가 뭐 떠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다. 오히려 만약에 경기가 좋다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로 작년 파워오이나 블랙 먼데이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상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는 미국은 당분간 하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침시가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관세 부분을 얘기하고 우방국한테 관세를 매기고 또 그 우방국들이 미국한테 또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네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그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리 했다고 하면은 네. 이거 뭐 금리 인하 해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이 트럼프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다른 나라한테 매기면은 다른 나라도 우리 미국한테 관세를 매길 텐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좀 더 동결을 좀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금리 금리 인하는 동결은 3달, 4달 동안 저는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연준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방식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하는 섹터도 트럼프 섹터 라인 쪽으로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서 수요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N사이트에다가 네이버에다가 한국 기준금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3.00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잘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요? 네, 친구가 없습니다. 왜죠? 갑작스럽게 신경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 분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주식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래도 자금이 좀 몰리지 않나요? 아이고 예도 선생님.
금리 인하하면 뭐합니까? 응.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가 없다. 부동산도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는 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여태사상 기준금리가 3% 이상으로 있을 때는 네. 부동산도 거래도 많이 없었고 어. 금리 어떻게 보면 증시도 유동성 자금은 들어왔었지만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겼죠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기준금리가 3.00인데 여기서 0.25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동산하고 증시 쪽으로 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기준금리가 지금 3.00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번 내었습니다. 근데 저 마지노선 심리적으로 환율도 1,450, 1,400원, 그 다음에 1,500 이것만 넘으면 심리선이 이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도 3.00에서 2.95, 2.80으로 떠진다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들어옵니다. 제가 말입니다. 네. 제가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와이프하고 가계부로 이제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갑자기 어떤 땡땡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예드님. 0.02%로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즉,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 바닥이니까요. 하지만은 이 바닥이 하는 것도 어디까지 환율이 좀 낮춰져야 바닥인 건데 이 환율만 조금만 낮춰지고 네. 그다음에 환율이 아니고 기준금리가 2.805 미국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미국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에 따라서 주식이 바뀔 겁니다. 한국이 중요해요. 한국 기준금리가 3.00에서 2.805만 조금만 떠지더라도 네. 주식시장의 자금성이 유입이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빠져도 밑에서 받쳐줄 물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내 증시가 25년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 부랴부랴 던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주셨어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환율이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매수 심리가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는 트럼프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바꿈에 따라서 이제야 좀 잡혀가고 있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쉽사리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향후 3, 4개월 정도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측 한번 조심스럽게 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6일 목요일에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텐데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00%였죠. 우리 기준금리가 한 차례만 더 인하가 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수 심리가 확실히 더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기대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짧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문가님 우리 미국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 네네. 일단 오늘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아마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들일 거고 변동성도 클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번 주에 뭐 이구산업, 그다음에 제1예틀리, 그다음에 네. 파라곤은 소방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구산업은 목재 관련주고 제1예틀리도 목재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A3부 관련주 저번 주에 이구산업, 제2예틀리, 파라곤 이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선에 대해서 이 전선이 화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구에 대한 수혜주로 이 제용산업 관련주하고 변압기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그대로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제용산업이 상한가를 치면서 모든 지금 전선주하고 변압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진짜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분들은 뭐 AI 수요 부족으로 또 전선주 올라가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AA3부로 인해 가지고 전선적으로 변압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 불이 좀 꺼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산불이 제가 아까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15%에서 20%라고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15% 20%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30%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그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매수가 부근에 와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서 현금을 좀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3불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가 나오는 거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쯤은 수익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저게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파라곤이 아니고 파라텍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우리 애기가 요 최근에 장난감 샀는데 그 파야곤을 사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파야텍인데 파야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화재 관련주들은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정말 손이 빠르고 자신 있으신 분들만 단타성으로 수익을 보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안정적인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흐름이. 네. 이제는 뭐 기술주라든지 그래도 좀 몸집이 큰 종목들 한번 투자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제 변화감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주들이 지금보다 30-40%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30-40%? 네. 지금 당장 뭐 오늘 하루 눌려 있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환율이 저 정도 올라가 있는데 1470 IMF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도 수출 1등이고 2차 전지도 수출 1등인데 환율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 모양인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기술주들이 저 모양인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우리 정치인분들은 계속 싸우고 뒤죽박죽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맨날 이 민생을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면은 어떠한 부분은 주가의 기대감을 줘야 하거든요, 정치인분들이. 근데 매번 상대편 싸움 되고 또 상대편에서는 또 이거 싸우고 하니까 뭐가 매력이 있냐고요. 매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환율 부분으로 인해 뭐 코스피 밸류업부터 신경 쓸 게 아니고 지금 환율부터 떨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환율이 저 정도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97년도였습니다. 11살 때. 11살 때 97년도였어요. 네. 그때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만 해도 환율이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환율이 그때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IMF가 지금 오지도 않았고 지금 북한이 쳐다왔나요? 쳐다오지도 않았고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 트럼프 때문에 저게 주가가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봤자 40원, 50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달에 환율이 뭐 80원 올라가고 90원 올라가니까 이거 이거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끼리는 계속 싸우고 네. 그건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미증시하고 다르게 디커플링 형식으로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처럼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환율하할 시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우선 매수가 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분쟁으로 반사 이익이 있어야 하고도요. 저는 솔직히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유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고용지표 부분으로 명분 삼아서 그냥 떨군 거거든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 반사 이익은 바이든이 세운 규제 반칙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뭐 주가 반도체만 떨어지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 반사 이익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다. 이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금요일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로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UFC에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 정도 가야 우리나라 주가가 반세익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빨리 백악관으로 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님 궁금한 게 네. 그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그런 분쟁이 있었고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있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었나요? 네,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 21년도, 네.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 21년도 사이에, 20년도죠. 20년도하고 19년도 사이에 삼성전자가 한 달,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되게 심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달에 8% 올라가고 9%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트럼프는 어차피 중국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이고요. 솔직히 잭슨왕이 삼성전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HBM 부분은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장 제일 빨리 주가를 올리려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분쟁 반사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반도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반사이익이 됐거니 빨리 트럼프가 백악관에다가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다가 HBM4를 여부콜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는 GPU입니다. 그래픽. 하지만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SPG하고 해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GPU하고 SPG하고 똑같지만은 GPU가 만약에 수요하고 공급이 너무 많다 하면은 SPG 쪽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로 반사이익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하고 그 부분에 SPG의 처리 장치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환율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분해 요직 다이 시험 생산 도입을 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조금 컬 테스트를 뭐 보통 반도체는 컬 테스트가 6개월, 7개월이 걸거든요. 이번에 두뇌 요지 다이어가 어느 정도 컬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 순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일봉은 보여드릴 거고 월봉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일봉 형식으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저가 형식은 좀 1.0이죠, 지금. 2.6 빠지고 있어요. 네. 종가는 2%까지 빠졌지만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 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삼성, 이대호는 큰일 났는 거야. 결국 이었다 일주일 정도 상승은 그냥 한순간이었던 것 뿐인가. 뭐 이렇게 언론들이 또 나올 거예요. 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환율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5만 4천 원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네. 환율만 떨어지더라도 삼성이 1월 첫째 주 동안 8% 정도 상승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환율만 떨어지더라도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8% 정도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월달에서 3월달 정도에 삼성이 최고가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오버 현식으로 얘기하면은 못해도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주가 환율이 저 모양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환율이 조금 낮춰진다. 추세 전환이 하락 전환으로 바뀌어진다고만 하면은 삼성도 똑같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순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니 외국인들도 얼마나 급하겠어요. 한국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빨리 사고 싶거든요,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왜냐면 환율도 고점이고 삼성 주가도 바닥이고 환율도 고점이고 삼성 주가도 바닥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집도 팔아가지고 빨리 사고 싶고 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미국 증시 사려고 했다가 빠지면은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삼성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네. 환율이 계속 언제쯤 빠질 것이냐 지속적으로 거기에 베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 주가 회복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 정도를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력해 볼 만한 요소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분쟁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도 미중 반도체 분쟁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했었다. 오히려 트럼프가 빠르게 백악관에 입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다. 아쉬운 건 환율입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진정만 좀 된다면 밑에 보이는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삼성전자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환율도 이제는 고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그때는 한번 매수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의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더 많은 정보들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방송 중에만 입장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딱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 전문가님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네. 사실 모든 이게 우리 국내 시장은 환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떡합니까? 종목이 빠지는 게 다 환율 때문인데. 누가 봐도 지금 환율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에서 빠지고 저에서 빠지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크게 전문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냥 대한민국 시장이어서 망해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마음 똑바로 해야죠.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음 네.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JP 모건이 헬스케어가 이제 OAQ, 트럼프 ADC, 뭐 GAP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나운서님 네네. 이 DSVS 얘기했었는데 얘기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때 DSVS가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 가위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제로 상승했는데 저는 솔직히 바이오주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주는 임상이 잘 되면은 성공인 거고 그리고 중간에 질병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성공이고 하지만 질병 바이러스가 중간에 안 생기면은 죽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임상이 안 되면 또 죽음이죠.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어도 질병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여러분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건 헬스케어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것보다는 질병 바이러스가 만약에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비만 치료제가 계속 미국에서 1년이 남아 이 주가가 상승이 되고 하면 일라이릴리? 일랄레이 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 헬스케어보다는 일랄라마 일라이릴리. 일랄레 예미 일랄레 예미 이 주가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치료제는 그렇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가 유망하긴 하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국내 주식 관련주들 흐름도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님 우리 저기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할 얘기 또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전기차 보조금 정말 폐기될까? 폐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어디 가게 결제했는데 그 가게 결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게 이거 환불할게요.
7일 동안 7일 안에 환불을 하면 환불 다 해주잖아요. 신용카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기업 보조금은. 이거에 따라가지고 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인들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II 보조금 이미 일자리 육성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SK도 한국기업 미군의 배터리 공장 투자 진행 중이고 뭐가 지금 II 부분이 뭐가 계속 폐기가 된다는 겁니까? 난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네. 그러면 2차 전지 주가는 저것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환율 부분 때문에 또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기술주 보조금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12월 달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난리판을 쳐놨는데 2차 전지 종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삼부토건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 테마주로 삼부토건 동신거래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 2차 전지 다 수입 1등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모토 한국 증시예요. 다른 나라는 전 세계 증시, 다른 아르헨티나 증시 매시 관련주나 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전기차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잘못된 게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왜 해줍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도 보조금 안 해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중국이 지금 이 전기 자동차를 한국에 내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LG 엔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아리따운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랑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LG 엔솔이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리비안이에요. 리비안이에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가서 내가 비자를 얻으려고 해요. 아나운서님 비자 좀 주세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그 비자는 저한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LG 엔솔이고 리비안입니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나한테 비자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나운서님의 권한 자격이 뭐냐면 미국 시민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시민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LG 엔솔도 리비안 통해 가지고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을 하니까 리비안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 리비안이 어디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죠. 네. 그럼 미국 자체 내에서 혜택을 받는데 당연히 LG 엔솔이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네. 법적으로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왜 떨어졌냐?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트럼프가 중간에 기술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언론이 계속 이상하게 보도를 하는데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2차 전지가 또 반등이 좀 되면은 또 2차 전지 바닥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상승이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지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1호 첫째 주에 에코프로가 15%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고 1호 첫째 주에 에코프로비엠이 15%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잠시 눌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엔딩김 상원의원이 보조금 지급을 처리 시 의회에 반박 증명할 것. 솔직히 이 엔딩김이 하는 분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절대 기업 보조금은 폐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될 수가 있어도 전기차 부분으로는 기업 보조금으로는 폐지 못해요. 네. 왜? 중요한 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더 권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 IRA 그 상승률에 콩고물 정도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랴부랴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 주가가 IRA 보조금 폐기 우려로 빠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 그리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주도 같이 하락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IRA 폐기에 대한 불안감을 국내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조성을 했기 때문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뭐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실제로 IRA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IRA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보조금과 소비자 보조금 둘 중에서 소비자 보조금은 축소가 될 수 있겠지만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럼프가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하원의 동의를 또 받아야겠죠.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경우에 의회의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무슨 말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여러분들. 자, 40분까지만 2차 전지 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에코프로 월봉 형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 정도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가 지수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 이제 에코프로하고 가짜 가생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빠져가지고 3% 4% 정도 빠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10% 상승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첫째 주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갖고 계신 분들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저희 방송은 매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작년 2년 전에 저세상 매수가에 계신 분들이 좀 대응 가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에코프로비엠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그때 9% 정도 상승했다가 다음날 7.80까지 빠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목요일날 9% 상승했다가 7.7% 빠졌으면 2%는 상승했다가 또 오늘 1%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부합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여러분들. 단순히 많이 급하게 올란 만큼 또 급하게 떨어졌으면은 또 반대로 급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사실 좀 에코프로비엠한테 좀 바라는 게 연탄 배달 좀 그만하세요. 맨날 그 에코프로 검색하면은 연탄 어디다 기부 뭐 이거 되게 좋거든요. 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주주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솔직히 어떠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지수의 제일 먼저 기술적 반등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은 에코프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에코프로 BM이 2%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예를 들어서 TC스틸이나 이런 것도 0.50, 1% 정도 상승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NF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NF는 솔직히 저는 이번 연도에 제일 기대되는 게 NNF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NNF예요. 네. 물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NNF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비엠이 제호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NNF가 제호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LNF가 더 많을 것 같아요. NNF가 더 많습니다. 네. 왜? 하이니케 양극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케이 94% 정도까지 돼 있고 NNF는 98%까지 돼 있습니다. 단 4% 차이지만은 그 1% 차이가 기업들한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N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1년도였습니다. 때는 21년도. 21년도에 테슬라하고 3조 원 이상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25년도 8월 때인가 9월 때까지예요. 근데 보통 재계약을 할 때는 통상 6개월, 7개월 전에 미리 계약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 3월 달에 수주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하이니케 3원계 부분으로 이 하이니케를 통해 가지고 LG 엔소에 4680을 납품합니다. 그리고 LG 엔소는 이 4680으로 우주선, 드론, 그다음에 미국의 리비안, 뭐 저번 주 금요일날 태양광 자동차하고도 계약을 했죠. 이 부분에 따라서 NNF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저는 겸손하게 얘기하면 13만 원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13만 원에도 바닥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이제까지 NNF가 모든 종목 때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시장에 12월달은 트럼프의 기술주, 그다음에 12월달은 환율, 그다음에 1월달은 횡보 현식으로 더 많은 상품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눌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환율만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10%, 20%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번 주에 우리는 봤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저번 주에 본 거를 토대로 오늘 잠시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제 두 개 볼 건데 LG 엔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LG 엔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LG 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틀 동안 빠진 거는 선물 옵션에 따라 가지고 목요일이나 선물 옵션에 따라 가지고 금요일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가 제일 많아요. LG 엔소. 근데 주가는 왜 모양이냐? 그러면 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핑계 들릴 수밖에 없어요. 환율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뭐 이거 뭐 핑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아무리 좋고 이 기업 너무 좋아. 이 LG 엔소 너무 이뻐. LG 엔소 너무 귀여워.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네.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쁜 건 이쁜 거고 일단 기다려봐. 조금만 있다가 더 이뻐해 줄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LG 엔소 같은 경우는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거고 더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1월 24일날 기업의 IR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LG 엔소의 NFP 배터리는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LG 엔소에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예요. 4680. 이 4680에 대해서 우리는 이 4680에 대해서 어떻게 수주 계약을 했고 어떻게 수요 공급을 증가할 것이다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LG 엔소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CC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내가 이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한 놈은 팹니다. 제가 반드시 한 놈은 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T도 오늘 좀 장초반 상승 나오다가 약간 좀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은 좀 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니케 금간판이 하는 거는 이 4680에 따라 가지고 도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제휴상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1월 23일날 LG 엔소의 발표에 따라 가지고 수주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급등이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술적 반등에다가 트럼프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IRA를 폐지는 못합니다. 폐지는 못하지만은 우방국 또는 따로 협상을 한다고 했고 LG 엔소 같은 경우는 NNF하고 TCCT의 소재를 받아가지고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을 하고 이거를 미국의 전기차 완성차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LG 엔소의 배터리가 많이 못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LG 엔소의 거래처인 GM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LG 엔소도 그 재고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3년 만에 적자가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4680이 양산이 됐고 이걸 직접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GM도 원가가 조절이 되고 LG 엔소도 원가가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는 2차 전지는 양극재보다는 트럼프의 IRA 해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25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2차 전지주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보셨거나 혹은 많이 보유하고 계실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호재보다는 이 지수 상승을 대표해서 올라주는 2차 전지주가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의 대장, 2차 전지주 대장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런 관점에서도 유망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 형제보다 더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바로 LNF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LNF는 테슬라와 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8월쯤에 LNF와 테슬라 간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데 보통은 계약 7, 8개월 전쯤에 보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전에는 LNF와 테슬라의 재계약에 관한 호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도 배터리 납품하고 있고요.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환율만 둔화된다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LG엔솔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LG엔솔을 고객사로 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환율로 인해서 너무나도
정체가 되어 있는 주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재가 없어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20에서 30%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 기회 노리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더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고 끝내볼까요?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 뭐 다 정리할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남은 시간 6분이죠. 남은 시간 6분인데 일단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좀 히토류 쪽을 좀 보고 있어요. 히토류요? 여러분들 히토류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죠. 그리고 이 히토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히토류는 반도체, 2차 전지, 핸드폰, 뭐 우리가 쓰는 이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TV에 들어가는 희소 금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란드는 제가 이 그린란드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는 빙하 지역이에요. 빙하 지역이에요. 그리고 빙하 지역 밑에 히토류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들이 다 깔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다가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주가는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사만전자, 유니온하고 유니온 모터리얼.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사만전자입니다. 자, 사만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삼원전자가 제가 이 통신망을 통해서 한 일주일 반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이 되었지만은 이 트럼프가 백악관 가고 나서 그때 삼원전자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그린란드를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히토류 부분으로 싸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우고 첨단 기술로 계속 싸워야 뭐 환율도 올라가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또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천연자원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시대에는 리튬, 그다음에 전해액, 그다음에 히토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이런 관련주들 다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만 올라간다고 해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천연자원 부분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히토는 어디까지나 개별 종목이지만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NS 에코 에너지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NS 에코 에너지, 그다음에 삼화전자 여기서 히토류하고 복합 테마를 더 보자고 하면은 삼화전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 끝으로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안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성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외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유독 심한 나이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심했고 근데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고점인 상황에서 또 리스크는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음 방송 보면은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닥이니까 빨리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위기는 기회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환율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꼬치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네. 꼬치점이면은 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 교수님.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하고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 우리 나중에 국민연금은 나오잖아요. 국민연금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외인하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반응성이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시가가
1분 2초에 대해서 브리핑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우리 주식 시장 너무나도 저점인 상황을 우리 투자자들도 알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미국이 망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고점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투자처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꼭지점이라는 인식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앞으로 우리 시장 올해 안으로 정말 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